안녕하세요. 희동이의 작가사선 희동이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습니다. 좀 전에도 약 1시간 전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떴습니다. 여러분 그 문자 다 받으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부산에서도 멀리가 안 보였었고요. 바다도 잘 안 보였습니다. 서울은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미세먼지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도마저도 오늘은 정말 경보가 뜨면서 시야 확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 제주도침을 통째로 미세먼지가 삼켰습니다. 제주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한라산은 희뿌연 먼지로 인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오늘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늘 비행기들도 항공기들도 많이 개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관광객들마저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요즘 심각한데 어떤 마스크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써야 하는 마스크는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네, 미세먼지 기능이 있는 마스크는요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필터 기능 정전기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거의 버려야 할 정도로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필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세먼지 주의하시고 특히 노약자들,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는 주의하시고요. 제가 어린이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기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꼭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좀 둔감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을 먹어도 저는 약발이 잘 안 갔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 오늘 음악으로 이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네, 미녀 두 명이 노래 불렀죠. 다비치. 네, 예전에 우리 회사 행사 때 다비치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비치, 홍경민 등등 여러 가수를 초청했는데요. 다비치 왔을 때 가까이서 봤는데 강민경씨 정말 예뻤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미모였었습니다. 네,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첫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오늘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올라왔는데요. 성범죄자들이 기겁할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네, 성범죄자들 관련되는 뉴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를 더 분개하게 만듭니다. 심신미약, 주치감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과연 조선시대에도 성범죄자 처벌이 지금처럼 약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대명률, 네, 이게 뭐냐면 중국 명나라 형률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명률에 따라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강간범의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주로 교수형과 참수형을 시행했죠. 즉 목매달아 죽이거나 아니면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강간 미수범에게는 장형 100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장형은 곤장을 말합니다. 장형 100대는 사형급, 살았다 해도 사도 화상을 입는 정도라고 하네요. 네, 끔찍합니다. 겁이 나네 진짜. 조선의 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선은 지배층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노비로 전락시켜버리는 등 가중처벌을 시행했다고 해요. 네, 당시에는 양반들에게 당시 귀족들이었던 당시 집권층이었던 당시 기득권이었던 양반들에겐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현실과는 영 다르죠. 성범죄자 앞에 자비가 없던 조선, 처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느껴지시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여론을 더 들끓게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다.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네, 정말 이런 거 알면은 못 저지를 것 같네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가장 성왕으로 불렸던 우리 세종대왕님은요, 양반이 노비 하인을,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바로 목을 베어 주겠답니다. 역시 세종대왕님 짱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득권들이라든가 파워가 있으면 각종 처벌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은 처벌이 면제되고 빠져나갈까? 저는 이 뿌리 바탕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선시대는 보니까 나오잖아요. 범죄 저질렀을 때 기득권이면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많은 악순환이 있거나 많은 잘못된 부조리 같은 경우가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긴데요. 정말 한번 우리 찾아보면은 우리 뿌리에서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DNA가 바탕에 내려앉아서 그래 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뻑하면 나오는 색깔론이죠.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공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번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요, 끝판왕급 가창력을 갖고 있는 남녀 두 명이 혼성 듀엣으로 부르죠. 네, 이쯤 하면은 이런 노래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바로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입니다. 노래도 참 명곡이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잡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추억을 버리기 너무나 아쉬워. 난 나를 기억해. 이제 말할게. 오랜 기다림 넌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날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모두 떠나갔지만 나에게 넌 남아있어. 추억에 갇힌 채 널 울고 있었어. 난 이제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그래 넌 용서할지 몰라. 부족했던 내 모습 넌 나를 지키며 항상 위로했었지. 난 그런 너에게 이젠 이렇게 아픔만 남겨서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날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나는 상상했었지. 나의 곁에 있는 너.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내일도 미세먼지가 나쁨과 매우 나쁨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지금 방금 또 하나 떴네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미세먼지 최악이 합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네, 내일 아침 점심으로는 매우 나쁨이고요. 그리고 저녁은 나쁨이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되게 둔감한 편인데요.
저는 뭐 그게 못 느끼고 있는데 남들은 제가 둔감한 게 제가 건강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걱정되긴 걱정됩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뉴스는요. 우리 작년 1월부터 해서 참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팀이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영밀 신드롬 만든 팀킴입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이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 네, 주장이었던 김은정 선수가요,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자 컬링 팀킴의 주장 김은정은 이제 2달 남짓이면 엄마가 됩니다. 네, 김은정 선수 취미가 건담 조립하는 거랍니다. 거꾸로 헤아려 보면 지난해 11월 SBS 안정을 취해야 할 임신 초기에 용기를 내 폭로를 했고, 이후 지도자들의 반박, 이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특정 감사를 겪었습니다. 태교는 거의 포기했었다면서 그래도 요즘은 다시 컬링을 하며 행복하니 아이도 좋아할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폭로 이후 4개월, 팀킴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악성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악성 루머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것만큼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진짜. 우리 악플러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름을 또 거론하면은요, 또 그 트라우마에 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김경두 씨 가족과 갈등을 빚은 의성군, 또는 특정 세력이 뒤에서 폭로를 부추겼다는 등 선수들은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상금과 경력금 등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내자 돈 때문에 키워준 지도자를 배신했다는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악플 다시는 분들요. 아니, 분들이라고 안 할게요. 저 좀 욕을 할게요. 악플 다는 놈들요.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 출산을 앞둔 김은정 선수가 후보 선수로 빠진 것을 두고 결국 포지션 변경을 시도한 감독이 옳았다, 그냥 나오지 말라는 등 가시돋친 활자가 게시됐습니다. 아, 진짜 이런 글 쓰면서 왜 사는데요, 진짜. 그동안 컬링 대표팀들이 팀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해줬으면은요, 우리도 그들을 지켜줘야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국민 여러분, 팀킴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팀킴이고요. 팀킴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들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켜줍시다.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은정 선수 2달 남은 기간 태교 잘해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3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어떤 곡이냐면요, 네, 이 가수가 이 곡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재기했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끝판왕급의 가창력을 갖고 있는 가수인데요. 역시 그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승철이죠. 오늘도 나뉩니다. 다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شاخه درختان هم خوردن ساکنان کیستا Body make that big jump out, jacket, spin around on the dance floor tonight. Ring down, here we go. We're about to drop it big for you. 1, 2, 3, go. 나도 알지 못하나 굳이 알려고 들지 마
수 없는데 마음만 안타까울 뿐 이런 내 습관에 젖은 여자들은 많았지만 자칫 내 주위를 보며 후회를 시작했어 하루 종일 찾아 헤매도 마음에 박혀있는 모습도 그런 내 모습에 춤추기 젖어드는 기억이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오늘도 난 기억 속에 내게 의미 없는 후회하며 지나겠지 오늘 혼자인 척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지만 너 떠난 후 빈 곳은 항상 날 여도 있어 난 너와 마주치기 위해 언제나 준비해주지 내 품에 다시 안기 기대하고 있어 하루 종일 찾아 헤매도 마음에 박혀있는 모습도 그런 내 모습에 춤추기 젖어드는 기억이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오늘도 난 기억 속에 내게 의미 없는 후회하며 지나가지 오늘도 혼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오늘도 난 기억 속에 내게 의미 없는 후회하며 지나가지 Oh yeah Oh no no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청곡 주실 거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희동이의 작가사전 들어와서 저한테 1대1 채팅이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꼭 곡을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곡을 구하면, 곡 파일을 구하면요. 제가 그분께는 곡 파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뉴스는요. 요즘에 제가 웃을 뉴스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저만 그런가요?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런던의 별 손흥민 몸값 1억 유로 돌파 역대 최고. 네, 런던의 별 손흥민. 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런던 선수에게 런던에 있는 런던을 연고지라는 팀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한 명을 뽑는 런던의 선수 뽑을 때 뽑혔습니다. 아니,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인지 말이 좀 그랬네요. 아무튼 뽑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훌쩍훌쩍 뛰어서 무려 1억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7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역대급 세계적인 레전드가 한 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잠깐 제가 몸값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몸값은요, 그 선수의 연봉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선수의 이적료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이적료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팀 대 팀의 두 팀이 한 선수를 사고 팔 때 거래하는 돈입니다. 즉, 이 이적료라고 하는 것이 그 선수의 실력이나 네임밸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선수의
상품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선수의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봉이 책정되는 것인데 보통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당연히 몸값도 이적료도 비싸겠죠. 당장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그리고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그리고 은바페 같은 선수들이 몸값이 이적료가 당연히 비싸겠지요. 하지만 실력이 좋다고 꼭 이적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이적료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장에 들어간 메시나 호날두 선수들은 그렇게 이적료가 비싸진 않겠지요. 그보다 젊은 선수 네이마르나 은바페 같은 선수들이 이적료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메시보다 호날두 선수가 왜 이적료가 더 비싸냐면요. 상품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호날두 선수 보면은 잘생겼지요. 몸도 좋고 키도 크고. 물론 메시 선수가 상품성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메시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요. 사실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품성, 그 사람의 상품성과 상징성에 의해서 또 이적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남은 계약 기간입니다. 보통의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은요.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5년 계약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상이 좀 잦은 선수다 하면은 그보다 짧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제일 중요한 나이가 많은 선수다 하면은 계약 기간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 호날두 못지않은 엄청난 대스타였지요. 지금도 대스타고요. 바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요. 맨유로 올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수로서는 거의 이제 은퇴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뛰었다. 아니면은 반년 뛰었다. 근데 다른 팀에서 필요하다고 사가려고 한다. 그런데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4년이 남았고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4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적료가 많겠지요. 근데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적료는 많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계약 기간 다 채워서 이적을 했다. 당연히 이적료 하나도 안 주겠지요. 그런 선수들은 정말 많은 팀들이 탐내겠지요. 대표적인 예로요. 그 당시에 최고의 중원의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최고의 싸움닭이었던 키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엄청난 파이터였던 싸움닭 에드가 다비드 선수가요. 에드가 다비드 선수가 네덜란드에서도 레전드고 그리고 당시 세계 축구에서도 레전드죠. 엄청난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그 에드가 다비드 선수에 비견할 만큼 탁월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당시에 비에이라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네, 하여튼 갑자기 비에이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단 감독이 선수로 뛸 때 레알 마드리드로 영입이 와서 유벤투스 같은 성적이 안 나오기에 왜 그랬는가 따지니까 지단 선수가 했단 말이 그겁니다. 다비즈를 영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비즈가 수비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엄청난 파이터 기질로 상대 팀 미드를 장악해버려서 지단 같은 공격 성향이 뛰어난 플레이메이커가 미드필더가 공격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비에이라도 그 역할 참 잘했지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기억날 텐데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게 0대5로 대패했습니다. 그 경기 후에 차범근 감독님은 경질당했지요. 그런데 다비즈 선수가 그때 네덜란드가 4강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4강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때 준우승을 했던 브라질을 만났었습니다. 브라질을 만나서 브라질한테 사실 졌습니다. 졌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경기는 브라질이 이겼지만 미들은 다비즈가 이겼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다비드가 브라질의 엄청난 미드필더들을 완전히 혼자서 다 회집고 다니면서 그 완전히 다비드 한 명한테 다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시 주장이었고 최고의 수비형 미들이었던 둥가 선수도 다비드한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비드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뛸 때 유벤투스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일찌감치 팔려고 했었는데요. 다비드 선수가 유벤투스에게 너네들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너네들한테 내가 이적료로 내가 안겨줄 생각 없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유벤투스에서 행복하다 하면서 계약기간 다 채웠습니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자기는 뒤통수 이렇게